예. 이 그림은 그 전체적인 그 무브먼트는 읽었어요. 형태는 틀렸어요. 형태, 이 바깥 형태만 보더라도 이 오각형이, 저 잘 보세요. 오각형이 길어야 되는데 이게 납작해졌어요. 왜 납작해졌을까요? 외형을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울기도 누워있어요. 이거보다 섰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 눈에 더 서 보이고 이 기울기도 이렇게 더 섰는데 틀렸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 아닌 것도 아까처럼 지워볼까요? 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으셔도 이게 좋아요. 주제를 방해하는 거는요, 빼는 게 더 멋진 거예요. 군더더기를 그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같이 그렸으면 됐을 텐데 뭐 지금은 그리지 않았으니까 일단 배제할게요. 자, 이 외형을 봤을 때 머리가 어디 놓여 있느냐, 여기에 놓여 있고, 무릎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닌 거죠. 이렇게 머리가 쭉 잘려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잘려나갔으니까 발이 여기 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요. 그죠? 머리가 어떻게 갔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럼 잘라버릴게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오냐? 자꾸 머리가 보였으니까 그 머리를 그려서 그런 거예요. 머리를 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 안 그려요. 뭐든지 구체적으로만 그리면 다 틀려요. 그럼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써놓을게요. 요게 재미난 거지만 요거를 미루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요게 무슨 뜻이냐 다시 얘기해서 요게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전체적으로 한 번에 흐름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에요. 리듬을 딱 한 번만 읽으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본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대생은 잘하지만 드로잉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습해야 돼요. 뭐예요? 무브먼트 읽는 연습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잘 베꼈던 것만 버리면 돼요. 그림은 잘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숙달돼요. 자기가 수준이 올라가면 베끼는 건 금방 됩니다.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지만 무브먼트를 읽는 거는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무브먼트는 이러한 느낌으로 봤다면 아주 좋게 그렸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 안에 머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치마는 이리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밑이 기울기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발이 이렇게 오게 되면 당연히 치마선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 발도 반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은 생각지도 않아요. 이 어차피 가운데 그린 건 다 틀려요. 외형을 그려야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머리가 위치가 잘 고정이 돼야 여기와 발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팔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거 1이 있어야 2분의 1이 있는 것이지 머리 그려놓고 팔 그려놓고 발 그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로. 큰 형태부터 그리는 거예요. 1이 있어야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항상 나중에 그리는 것이지 그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주름도 막 그리는데 앞으로 되돌리면 주름도 큰 주름만 그리고 잔주름은 그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구체적인 건 피하세요. 나중으로 미루시면 돼요. 이걸 완성할 때 얼마든지 채색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는 게 낫죠. 나중에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큰 것만을 그려 넣어서 이렇게 그려 놓고, 자, 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손하고 발을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발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팔이 있는데 팔도 안 그려요. 왜냐하면 마주 모르니까. 자, 여기 놓여 있는 어깨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머리가 정해져야만, 이 머리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이게 정해져야만 나오니까 여기에
아까 설명하고 똑같죠? 여기 옆구리가 이렇게 있어서 위에 면과 이렇게 치마로 가는 거, 여기에 리본이 달린데 이거 사실 안 그려요. 지금 팔의 위치가 참 중요하죠. 여기와 여기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팔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이 됐을 때 머리가 조금 더 얼굴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겠죠. 이런 기분이 잡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잡히면은 가만히 전체를 다시 보면서 하나씩 처리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 있는 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거 몇 번만 하다 보면은 금방 그림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제가 속도감 있게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른 그림을 돌려서 또 이해하는 방법을 또 바꿔볼게요. 저 그림 한번 줘보세요. 바로 놓고 요 정도만 해놔도 이제 금방 돼요. 지금 요 그림도 요거는 이제 아까보다는 다른 지금 앞에 두 경우보다는 균형감이 도형이 바깥 도형의 감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어느 잡힐 때 이건 또 반대로 위아래로 길어졌어요. 조금 누워야 되는데 이게 발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위에서 봤을 때 내려간 발인데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이건데 이게 도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윗면이 있고 무릎 위에 또 윗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쑥 내려간 거니까 여기 윗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윗면이 그러니까 도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고 무릎이 있는 자리에 또 뭐 원반 같은 또 이런 도형이 이렇게 공간 도형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등짝의 윗부분이고 무릎의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평면적인 형태와 입체적인 도형과 그리고 이걸 둘러싼 주위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를 한 번에 이해하면 그림을 한 번에 딱 읽기가 쉬워져요. 자, 이런 거 그리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거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는 얼굴부터 그려야 돼요. 고개를 숙였을 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릴 때 항상 빠지는 거는 이렇게 그림도 마는도 하고 위에만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에가 이렇게 중요하고 숙였으니까 안 보여도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명암천이 이렇게 해서 숙였다는 느낌만 주고 이걸 부각시켜서 머리통 윗부분을 그리려면 이렇게 숙인 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고 잘 안 보이는 건 잘 안 보이게 그려야 돼요. 사람들 보면 안 보이는 걸 열심히 그려놨어요. 왜냐면 거기 눈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위니까 위같이 그렸고 이건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그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도 마찬가지. 여기가 부각이 돼 있고 꺼지는 자리는 자세하게 잘 안 그립니다. 이렇게 꺼지는 자리는. 그래서 지금 이건 외형이 아까보다 틀렸어요. 이거보다 치마가 이렇게 여기가 줄고 위에 각도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치마가 이거보다 이렇게 옆으로 넓습니다. 이게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다리가 요 각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앞으로 보여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꺼져 있는 거라서 발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짧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봤을 때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이쪽 다리도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팍다리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짧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종아리 있는데 힘을 슬쩍 주고 속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약하게 한 다음에 신발은 다시 위에서 윗면이 보이는 거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보이게 그리죠. 뭐 아닌 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건 그릴 듯하고 요거는 꺼지는 자리예요. 살짝 꺼지는 자리고 무릎이 시작하는 자리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팔은 머리하고 관련이 있죠. 팔. 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팔이. 자, 무릎은 이렇게 돼서 여기를 붙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발은 이렇게 놓여져 되겠죠. 자, 이거는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머리가 이런 정도의 크기네요. 그래서 위쪽 머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있고 여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밑에는 이거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죠. 느낌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비례를 앞뒤로 봤을 때 위에는 생각보다 짧네요. 그리고 등골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슴이 있으면서 요 팔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살짝 앞으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너무 길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접혀야 돼요. 이게 앞으로 나와서, 네? 밑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팔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깨가 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요 가슴이 여기 있고 얼굴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리본은 옆면을 의식해서 여기 이렇게 놓여져서 리본이 이쪽 달리는데 어둠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리본이 존재감이 분명해지겠죠. 자, 옆구리도 어둠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림자까지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어둠까지를 이렇게 톤을 살짝 넣어보면은 쉽게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죠. 요 정도만 해도 벌써 그림을 읽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려지는 건 재밌어요. 쉽고 구체적으로 가는 길은 재밌어집니다. 자, 자세히는 안 그렸지만 빨리 읽어봤어요. 그죠? 드가는 항상 이런 공부를 하셨고 또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드가를 공부하면서 물체를 읽는 방법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더 스피디하게 빨리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레리나 뿐만 아니라 저기 육상 선수들이 뛰는 동작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일정한 질서 같은 게 느껴져요. 그것을 읽으면 뛰는 동작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산교육이고,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베낀다. 이건 평생 가도 베끼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쟁이가 되는 거죠. 그림은 쟁이가 아니에요. 그림쟁이 이렇게 되면 그건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림은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작, 생동감 있는 것, 이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작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연습한 다음에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요. 아시겠죠? 네.